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이종성입니다. 두바이 월드 자회사 나클의 대규모 손실 그리고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소식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1%대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7%, 코스닥 역시 0.7%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공세 속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기관의 매수폭이 증대가 되면서 다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부터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3.8% 급등하면서 11만 원 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4% 등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보합권이고요. 신한제주가 0.7%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0.4% 현재 오르고 있고요. LG전자가 0.8%, 현대모비스가 2.8%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0.4%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2.6%, LG가 0.6% 오르면서 LG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9%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가 1.1, 그리고 NHN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KTNG가 1.1%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1%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롯데쇼핑, SK에너지,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물산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1%대의 낙폭을 현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4.4% 급등하면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4%에 육박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보합권이고요. 현대제철이 1.6%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1%, OCI가 3.2%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삼성테크니는 0.7%에서 0.9%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서울반도체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7% 내리고 있고요. 태웅이 1.4, 그리고 네오이스게임스, CJ 홈쇼핑, 태광 성광밴드, GS 홈쇼핑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현재 0.7%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0.2%, 동서가 0.1, 소디푸신 소재가 0.4% 오르고 있습니다. 코미팜이 4.6%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4.9% 오르고 있고요. 서부트럭터미널이 1%, 에이스디지텍 2.6, 그리고 SK컴스가 2.5, 큐맥스가 2.0, 그리고 인터파크가 4.1%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산이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데이터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차바이오엔이 현재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진소재가 0.6% 내리고 있고요. 지금 덕산하이메탈이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이 5.4% 오르고 있고요. 우리TI가 2.1, 한국정밀기기가 5%, 그리고 중국 엔진 집단이 6.6%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후반부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그리고 조선주들을 중심으로 운수장비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가 어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급락하면서 오늘 증시도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후반부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장중 1609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다시 상승 반전했고요. 오늘 1630선을 회복했습니다. 두바이에 이은 그리스 신용 문제 등 글로벌 악재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12포인트 하락한 1615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이 동반 매도한 탓에 장 초반에는 1609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데 힘입어서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반등했는데요. 오늘 16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6포인트 상승한 163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482포인트로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486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내년의 성장률이죠. 또 상승했다,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게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네. 좀 기관이 오늘 대량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2,778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반면에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1,688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외국인들은 8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08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꽤 들어왔습니다. 차익 거래에서 현재 3,800억 원 넘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군요. 전체로 따져봤을 때 한 4천억 원 정도, 4,300억 원 정도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들이 매수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239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42억 원, 기관이 11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자동차, 조성 관련해서 운수장비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주들이 포함된 운수장비 업종이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창고, 의약품, 제조업종도 오늘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까지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건설과 금융업종은 오늘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운수장비 업종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재매각하기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4% 상승하면서 16,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현대미포조선이 5% 올랐고요. 한진중공업이 2%, 삼성중공업도 1%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와이브로 통신장비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무선 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더불어서 애플의 아이폰이 인기를 끌면서 와이브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산텔레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퓨처인포넷이 11% 급등했고 인스프리트 역시 오늘 7% 오르면서 3,100원에 종가를 찍었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루넷이 M&A 임박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에 거래됐습니다. 종로 M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이루넷은 온라인 교육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곳을 선정해 기업 실사에 들어간 상태며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분위기에서도 한솔홈데코가 탄소 배출권 테마주의 반등세를 이끌며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철도 관련 테마주죠. S인포텍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그중에 오르는 그런 증시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가 1%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1%대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본 증시는 3분기 GDP 수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같은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1.3% 조정을 받으면서 14,004포인트로 오후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은행주들이 대체로 하락세고요. 원자재값 하락으로 관련주들 역시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증시 역시 오늘은 약한 모습인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이고 홍콩 H지수는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 지수만이 홀로 오름세고요. 베트남 지수가 3%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순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90전 오른 1162원에 첫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흘러간 상황부터 한번 정돈 좀 해보죠. 네,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1600선을 회복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월드 사태 이후 부각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밤사이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맞물려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의 환율이 1160원대로 상승하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6원 90전 상승한 1162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163원 선까지 상승한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다시 상승폭을 다소 낮췄고요. 한때 1159원 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다시 1160원대를 회복하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도에 나서면서 환율 상승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외환딜러는 역외 쪽에서 달러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 은행의 쇼커버, 즉 매도한 달러를 되사는 거래가 겹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50전 오른 1161원 60전에 마감됐습니다. 다른 마감 지수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장 막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상승하면서 163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1% 오르면서 48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요약 좀 부탁드리죠.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 상승하며 1630선을 회복했습니다. 두바이 월드 자회사인 나킬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피치가 그리스의 장기 국채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에 하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이 커지며 개장 초에는 161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61선을 밑돌던 지수는 이후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했고 1620선을 회복한 뒤 61선도 되찾으며 결국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이전보다 0.9% 올린 4.5%로 전망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한 점도 투자 심리 호전에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39포인트 상승한 1634.17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84포인트 오른 486.78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현대모비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선별적인 상승도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장 종료 1시간을 앞두고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이에 크게 기여한 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이지 않습니까? 오늘 상당히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수급 상황 한번 정돈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 내내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투신이 1980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장중 매도 규모를 늘리며 부담이 되기도 했고 개인의 팔자세까지 더해지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폭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호재도 꽤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악재가 크게 여러 가지를 누르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됐는데요. 미국 증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재차 불거진 두바이 악재와 그리스 악재로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두바이 월드와 자회사인 나킬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트리플 B+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타 독일의 10월 산업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전월 대비 1.8% 감소세를 기록했고 무디스가 미국과 영국의 공공재정 악화가
이들의 AAA 신용등급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금값은 3일 연속 하락했고 국제 유가는 5일째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말 내를 위한 숨고르기 또한 박스권 장세에서 상단부 진입에 따른 단기 조정 간의 갈림길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의 완만한 경기 회복과 두바이, 그리스 등의 악재로 단기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그리스 악재는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 침체 후속파가 한 개 국가의 여진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두바이 사태처럼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는 긍정적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또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바로 내일입니다. 올해 마지막인데요. 내일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차익 매수와 차익 매도가 모두 가능한 만기인데요. 배당을 감안한 추정치보다 낮은 최근의 스프레드는 인덱스 펀드의 선물 매수 롤오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 가능 매독 차익 잔고가 높긴 하지만 공보펀드 비과세 일몰과 낮은 배당 수익률 등으로 청산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 가능 매도 수요와 매수 수요가 혼재되어 있어 지수 충격은 제한적인 만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불거진 두바이 소식과 그리스 악재로 우리 시장도 오늘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하락폭을 만회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의 매크로 지표 모양은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겠지만 소비자 신용 차트와 같은 바닥권 V장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소수 업종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장 대응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선물옵션 만기일 연말 배당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408조 2천억 원, 기업대출은 2조 2천억 원 늘어난 51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은 일부 은행이 연말 영업점 실적 평가를 앞두고 대출 확대에 나서며 1조 원 늘어 작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확대에 따른 집단대출이 늘어나면서 1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은 2조 5천억 원 늘었지만 대기업대출은 기업별 회사채 발행과 현금성 보유자산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총지수는 전달에 비해 0.4%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0.4% 줄며 7개월째 하락했지만 전달에 기록한 마이너스 3.1%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프로판가스와 나프타, 등유 등 코크스 석유 제품이 4.4%, 화학 제품이 0.6% 올랐지만 트랜지스터와 혼성 집적회로, D램 등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 장비는 1.7% 내렸습니다. 한은은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물가가 크게 올랐다며 유가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환율 움직임에 따라 물가 동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까다로운 기술 규제 조항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 4,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 등 신성장 산업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 채용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신기술 제품을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의 관세가 경감됩니다. 다만 나노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지침이 마련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됩니다. 지경부는 내년 중 기술 규제 개선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신설 규제의 유효 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적합성 검증을 거쳐 연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자,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의 생산 내수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2010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 전자업종에서 수출이 11.1% 증가하고 내수도 플러스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EU 시장의 회복 지연 등 수출 감소 요인에도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져 생산은 8.2%, 수출은 12.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수 부양책과 제품 수출 확대 등으로 기계류 수출이 13.2% 증가하고 철강 제품 수출도 5.9%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러나 올해 수주량 급감으로 내년 선박 건조량은 10.7% 감소하고 수출도 6.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내일은 올해 마지막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차익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만기일이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될지 시장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